네, 반갑습니다. 덕후TV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법. 기획부동산의 덫에 걸리다. 3부 기획부동산의 늪에서 빠져나오다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덕후TV 다크호스입니다. 네, 이번 주제 3부째 영상입니다. 기획부동산의 덫에 걸리다. 세 번째 시간 다크호스 기획부동산의 늪에서 빠져나오다입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2부 영상에서 보셨지만 철저하게 기획부동산에 제가 기획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성남행, 그러니까 그 토지 전문 투자 회사죠. 그 회사가 있던, 그리고 그 회사 사장에게 직접 브리핑 설명을 들으러 저는 버스에 몸을 싣게 되고요. 올라가는 그 몇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그리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그 방향이 맞는가? 그리고 정말 이거 후회하지 않겠는가 가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사실 토지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구 말만 듣고 이렇게 이게 참 불안하면서도 또 그 얘기를 들으면 곧 또 부자가 될 것 같고, 참 이게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32살이었는데요. 32살에 그 가장이죠. 한 어린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 그 무게를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가? 몸과 마음은 이미 피곤하고 지쳐있죠. 하지만 정신이 되려 말짱했습니다. 버스 타면 이렇게 좀 졸리고 이래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성남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시간 맞춰 이제 여실장이 데리러 왔죠. 저를. 제가 어차피 길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빼곡한 그 상업지구 어디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빌딩들이 많은 그런 숲을 지나서 어느 한 높은 빌딩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여실장과 이렇게 쭉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요.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0층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사무실 입구부터 삐까번쩍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엄청 좋은 소파, 뭐 엄청 좋은 제품들 거의 금색으로 쫙 돼 있고, 그다음에 토지 관련 자료들, 벽에는 엄청 지도가 큰 것들이 막 붙어 있고요. 온갖 브리핑 자료들이 책상에 꽉 쌓여 있고, 이거 제대로 된 투자 회사 전문회사 맞나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 회사 사장과 저는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50대 중반 정도 돼 보였고요. 말끔한 그 수트 정장을 입고 악수를 제가 그분이 먼저 청하면서 먼 길 온다고 고생했다 극진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접을 해주고 저를 그 회의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죠. 여실장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참 지금 경제적이라든지 체력적으로 또 이렇게 와이프도 아프고 또 이렇게 그 주말부부 그런 상황이다. 다 들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다 이미 얘기를 들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대1 단독 브리핑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압도를 했죠. 그 사장이. 그 여실장과는 사실 레벨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제가 압도 당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막힘없이 술술술 그냥 성남행 버스를 제가 타러 가야겠다, 설명을 들으러 가야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저도 나름대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고민을 좀 해봤었던 상황이고요. 특히 제가 한국 그 관광공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얘기해준 대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해당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 신안 천사의 섬 거기 개발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글이 또 있는 겁니다. 한국관광공사라는 우리 그 회사가 공기업이잖아요. 국가가 공인하는 회사인데 그걸 보고 개발 계획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사장이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지. 하지만 본인들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사실 투자하고 이제 건설을 하려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인 회사에서 예전에 사놓았던 그 일대의 일부 보유 토지를 매각해서 투자금으로 지금 확보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인 과정에 저를만 이렇게 소개받아서 안 거죠. 쭉 다 설명을 그 천사의 섬 관련돼서 어떻게 건설을 예정이고 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도 투자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돈을 낸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여실장이죠. 그 여실장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한정 기회는 줄 수 없고 딱 최대 100에서 150평까지만 줄 수 있다. 그 이상은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정을 내가 쭉 고려해 봤는데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한테는 평당 30만원에 30만원을 받고 토지를 일부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저에게는 특별하게 20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브리핑을 들으러 온 거죠. 제가 확실하게 오늘 하겠다. 돈을 입금하겠다. 이렇게 할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막상 브리핑을 듣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왠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 같은 그런 얘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지금 와서 얘기지만 보통 우리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물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사야 될 것도 아닌데 사게 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투자 설명 자리가 아니라 완전 투자를 확정시키는 자리에 내가 온 건가. 정말 말 그대로 철저하게 기획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짜놓은 그 판에 제가 이렇게 설계가 되고 기획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이상한 게 그 당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권을 매도하고 수중에 딱 3천만 원 있었는데요. 아까 100에서 150평이라 그랬고 만약에 제가 150평을 투자를 하게 되면 150평 곱하기 20만 원이죠. 그럼 또 정확하게 3천만 원인 겁니다. 이게 정말 아까도 처음에 이상하리만큼 우연이 있다는 게 회사도 지금 당시 전라도였고 개발 예정 토지도 전남 신안 이것도 같았는데 투자금도 희한하게 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150평 샀을 때 얘기지만 최대 매입 가능 금액이 3천만 원 있는데 3천만 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뭔가 희한하리만큼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마지막에 또 여실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그 투자 나중에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걸요. 나도 내 돈 내서 투자했다 이런 얘기죠. 아니 뭐지? 회사 지분 땅을 본인도 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진짜 돈이 되는 투자인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였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가 엄청 컸습니다. 몇천 평이었고 이거 사실 제가 혼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이렇게 큰 덩어리의 땅이죠. 사장의 말로는 분산 투자죠. 공동 투자, 지분을 나눠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주인이 여러 명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땅이면 10명이 10평씩 가지고 간다는 얘기고요. 10분의 1씩 그 소유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토지가 분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지가 분할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지분대로 사놓으면 나중에
지금은 한 필지 주소 하나지만 나중에 분할이 되면 다 개인의 주소가 된다. 예를 들어서 무슨 1번지인데 나중에 분할이 되면 10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1-1번지, 1-2번지 뭐 쭉쭉 해서 1-10번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토지가 할당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회사도 아니고 우리 회사가 직접 나중에 거기를 투자할 것이다. 거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신안군과 군청, 신안군청이겠죠. 거기와 한국관광공사 협의가 다 끝나서 개발 예정으로 돼 있다. 건물이 올라갈 거다. 건물 들어서고 관광객들이 막 찾는 순간에 그때 당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올 예정이다 막 그랬죠. 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 땅은 바로 몇 배로 오른다. 그러던 거죠. 그 땅은 제가 아까도 지도 보면서 설명드렸듯이 수백 개의 그 신안군에 수백 개의 섬들, 그래서 천사라는 명칭이 붙은 것 같아요. 1004개의 섬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천사의 섬들 중에 한 곳에 위치했고요. 그곳에는 이제 리조트가 건축될 예정이었습니다. 멋진 리조트가 건축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미 사장 컴퓨터 그 자리에 앉아서 제 인증서가 담긴 USB를 그 컴퓨터에 꽂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제 성격이 정말 저는 의심도 많고 계획적이고 사기를 도대체 왜 당한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확신을 가진 뒤에 그날 바로 3천만 원을 그쪽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그까지 간 김에 계약서 쓰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매수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몇 다시 몇 번지 몇 평 얼마 이렇게 다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과 악수를 하고 걱정하지 마라. 돈 벌 것이다. 기다려라.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저는 회사로 그때 갔습니다. 전남행 버스를 타기 전에 늦었죠.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여실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복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본인의 지금 초등학교 애들 애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 뭐 직장 얘기 뭐 평범한 직장인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대구가 고향인데 일 때문에 대구에 가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고향 사람이고 와이프도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사기치면 정말 천벌 받는다. 걱정 말고 내려가라. 등본 나오고 나중에 명의가 글로 돼서 등기 필증 나오면 내가 등본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 한 거죠.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나에게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거지. 일단 투자는 했고 돈은 보냈고 이미 매수 계약서 작성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버스 타고 오는 내내 하지만 불안감이 여전히 있던 채로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 후에 여실장이 연락이 왔죠. 등기 필증이 나왔다. 그래서 등기로 그 회사 사택으로 보냈으니 곧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연락이 왔고요. 나중에 제가 등기로 서류 받고 보니까 등기부 등본을 봤죠. 등본 보면 다들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다 나오죠. 소유자, 전 소유자, 그 다음에 내가 얼마에 샀는지, 언제 샀는지, 공동 소유자의 내 이름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열 몇 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제 이름이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 중에 몇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산 금액 3천만 원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죠. 이렇게 등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 몇 년만 지나면 나도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자. 정말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그 생각도 그 등기부 등본을 받고 나서 잠시뿐에 뭔가 이상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투자를 한 거고요. 아까도 그 여실장이 저한테 얘기했었죠. 본인도 나중에 돈을 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돈 내고 샀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등기부 등본에 열 몇 명의 공동 소유자 중에 그 여 실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분이라 그죠. 그 땅 덩어리가 저보다 훨씬 많은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평. 근데 이 여 실장은 얼마 정도 되냐 봤더니만 한 1000평 이상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엄청나게 큰 평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와,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구나. 이 생각에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보다 매수 금액이 적었습니다. 훨씬 그것도. 무슨 얘기냐? 평당 따지고 보니까 저는 20만원에 30만원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20만원에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에 샀는데 이 여실장은 평당 만원에서 2만원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땅덩어리는 엄청 큰데 거기 매수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훨씬 적은 거예요, 저보다. 제가 그래서 전화를 했죠, 바로. 이게 무슨 경우냐. 나에게는 3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평당 30만원에서 고향 사람이고 안타깝기 때문에 20만원에 정말 싸게 주는 거였다고 했지만, 아니 왜 그렇게 싸게 샀냐 당신은. 그것도 만원 2만원대.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내가 원래 더 늦게 줬던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운계약서. 부동산 계약하신 분 알겠지만 실거래가를 거기다 적는 게 아니라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적고 세금을 낮추려는 목적이겠죠. 재등록세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죠. 두근두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뭐 큰 잘못을 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계속 낳는 거죠. 뒤늦은 후회를 하고 내가 너무 그들의 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투자 관련 주의사항들, 글들, 그때 이제서야 찾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반드시 연락해봐라. 그리고 그 주변 그게 오래된 부동산 연락해서 땅 지번을 주고 그 부동산에 정말 값어치가 있는가 알아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에서 고백하지만 브리핑만 듣고 제가 투자했습니다. 전라도라 해서 가깝다 해서 가보진 않았어요. 왜? 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아직 다리도 놓아진 상황이 아니고 배 타고 한 몇 시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지도만 보고 투자한 거죠. 쉽게 얘기하고.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동산에 몇 군데를 전화를 해보니까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다들 한숨 쉬는 거죠. 그렇게. 저 말고도 이런 전화 온 게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번지로 제가 몇 번 번지 있잖아요. 집 번지. 그 땅 번지. 근데 저처럼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온 게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 도대체 와보고 투자한 거냐? 응? 누가 그 땅을 20만원에 사냐? 그 땅이 말이 땅이지 그게 땅이냐고. 값어치도 없고 산이라고 그냥 산. 그거 무슨 산에 무슨 20만원에 그걸 주고 사냐? 개발 가능성은 무슨 개발 가능성이야? 거기 산에 무슨 개발이 들어오겠어? 어휴, 답답한 사람들. 실제 이제 이 번지,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실제 투자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몇 번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산은 산으로 시작하거든요. 산 2-1번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그때 그 투자한 땅은 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주 뒷산, 그러니까 뭐 잠깐 올라가는 그런 언덕 정도만 그런 데는 그 정도 높이고 높지 않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깎고 거기다 건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뒤에 쉽게 얘기하면 뭐 뒷산이죠. 뒷산에 아무 값어치 없는 땅을 20만원 주고 산 겁니다. 완전 얼어버렸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고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일단은 다시 신안군청, 토지건축 이런데 개발과 이런데 연락을 해본 거죠. 예전부터 개발 계획은 있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산도 없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거죠. 뭔가 잘못됐다 이거.
하지만 무언가 전략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바로 연락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자, 그때 처음으로 기획부동산이란 단어를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일부 영상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기획부동산, 그리고 그 모 사이트,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가입해서 만든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할 수 없죠. 저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나는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가입해서 일단은 정보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는 뭐 밥도 먹기 싫었죠. 일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오로지 거기만, 오로지 내 돈 3천만 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연구만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정보, 그 카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그들에게서 다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실 쉽지 않다. 왜냐면 이미 제가 돈을 냈기 때문이죠.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죠. 단 하나의 방법. 무엇이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기획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언제 유효하냐? 아직 그 토지 전문 회사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기획부동산자들이, 업자들이 대규모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개발 가치 없는 땅을 자기들은 엄청 싸게 사는 거죠. 무슨 몇 번지 야산을 통째로 사서 거기에 개발될 예정이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신문, 뉴스, 뭐 어디 사이트.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저 옆에 멀리 떨어진 데 개발인데 여기도 곧 개발될 것이다. 이런 걸 유언비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정말 저기가 나중에 엄청난 큰 값어치를 한 땅으로 변신한다. 몇 배가 튄다. 이런 얘기 하면서 사람들에게 파는 이런 방식이 기획부동산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이 빨리 다 팔아버리고 잠적하죠. 회사를, 법인을 등록해놨다가 바로 그냥 폐쇄해버립니다.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카페에 대규모로 사람들이 가입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섣불리 연락했다가 혹시나 눈치채고 도망가면 제가 돈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획부동산의 피해 전문 변호사.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150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선임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주고서라도 내 돈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와 계약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제가 얘기를 하고, 모든 자료들, 그쪽에서 받은 자료, 그 다음에 문자, 카톡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요 실장하고 제가 통화를 계속 했었는데, 통화한 걸 그때부터 제가 녹음을 한 거죠. 그 카페 통해서 제가 정보를 얻었죠. 그쪽 회사 사람들하고 녹음한 기록도 있으면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까지 해서 모든 자료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넘겼습니다. 제가 그때 여실장과 통화를 하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너무 섣불리 투자한 것 같아.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고, 토지라는 거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지금 그 돈으로 당장 해야 될 일도 많고, 와이프도 몸도 안 좋고, 아버지도 피부병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한 번만 이번에 좀 취소를 해달라, 다시 돌려달라 이거죠. 하지만 여실장이 돌변한 거죠.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 한 번 투자했는데 무슨 그런 게 어딨냐. 바로 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문자를 보냈죠. 그렇다면 나도 방법이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기록을 넘기겠다. 고소하겠다. 이러는 거죠. 이미 제가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점점 다가오는 그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변호사의 전방위적 압박, 찾아가고 이렇게 막 고소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백기를 들었죠. 드디어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죠. 당장 지금 돈이 없다. 제가 투자한 돈이 어디로 간 거죠,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장이 직접 그 변호사가 통화를 했는데, 시간을 달라. 제가 150평을 샀다 했는데요. 그 150평을 살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피해자지만,
제가 그 제 돈을 받으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겨야지만 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얼마 후에 매수자가 정해졌다고 연락이 와서 내 소유분을 그대로 이제 넘기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넘기는 거고요. 그쪽 회사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서 왔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 나중에 매매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실제로 내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매수자, 그러니까 내 물건을 살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매수자 인적사항을 보내준다면서 적어왔습니다. 보내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요.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겠죠.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계속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추락하는 사진이고요.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얼마 후에 다행히도 제 투자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분의 돈이겠죠. 40대 중반. 몇 달간의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획부동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늪지대에서 제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 3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마지막 4부 영상에서 나머지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4부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크호스였습니다.